반갑습니다. 근데 그 랩넌트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중직자 학교인데 랩넌트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네. 어떻게 됐는지. 자, 성경 구절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주제를 제가 나름대로 정해봤는데 주제가 이제 복이 있는 자거든요. 복이 있는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 구조도 그 말씀을 하나 읽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옛날 삼국지 같은데 보면은 그 용장, 지장, 덕장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1순위고 있고 그 다음 괜찮은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덕장이다. 덕이 있는 사람을 더 높이시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뭐 인력으로 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 응?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 말씀 듣고 딱 갈 때 진정으로 그 요지를 딱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뭐 이 자리에 설 사람은 사실 아닌데 어떻게 쓰게 됐는데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저를 보지 말고 여기 인도하신 거 하나님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저희 순서는 일단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잠깐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말하는 중직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에 어떤 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 그 공무원 선교국에서 어떤 전도나 선교의 어떤 비전 같은 거 그런 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은 원래 사남 삼녀였거든요. 사남 삼녀. 사남 삼녀에 제가 다섯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가족들이 그 정도는 보통이었어요. 우리 아는 후배도 한 명 있었는데 자기 집이 12명이다더라고요. 12명인데 3명 먼저 보내고 9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다른 동네에서 데려간다고 막 온 집안도 많았어요. 애들 많으니까 하나는 데려가라고 막 아버지가 약주 한 잔 받아먹고 응? 뭐 생선 파는 아저씨가 데리러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영감쟁이 미쳤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뭐, 당시엔 다 그랬으니까, 저도 뭐 나이 많지는 않지만,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우리 누나들은 그 산업체를 고등학교를 갔어요. 좀 어렵다 보니까 산업체 갔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했는데 첫 번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누나하고 저희하고는 배다른 형제거든요. 배다른 형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소원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워낙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줄을 쭉 세워요. 4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바리깡 가져와서 그냥 딱 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빡빡 밀고 다니고 뭐 그랬었고, 또 뭐 이웃 돕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불우이웃 성금 가져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니네 집 불우이웃이라고 좀 도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 크레파스를 사오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학교 안 간 적이 있어요. 학교는 안 간 적도 있고,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좀 위축되고 좀 소심한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제 대인 관계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사실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떨어졌어요.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무리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떨어져서 이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동네 좀 작은 데 있다 보니까, 저 집 아들이 시험 떨어졌다고 하면서 말은 안 해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 2차가 생겼어요. 고등학교가 2차. 우리 그때 이제 뺑뺑이가 아니고 시험 봐서 들어가는 때였거든요. 근데 2차 시험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자취할 때 이제 아버지가 일주일에 5,000원을 주더라고. 5,000원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찬을 2년 동안 안 사갔죠. 그냥 도시락 밥만 사갔어요. 밥만, 포크 하나 하고. 그렇게 살기도 했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아는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던 누나가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오고 있는데, 아는 누나가 와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옛날에 이제 자식이 많은 집안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아침에 이제 다른 집에 갔다가 자고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야, 너 어디 갔었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 이제 무관심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겨주고 그런 분위기인데, 교회에는 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세심하게 챙겨주고 이러니까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파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호적 파가는 방법을 못 가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시련도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수련회도 같이 다니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같은 것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밝은 성격으로 바뀌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어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밤길이잖아요. 밤길이니까 글씨가 안 보이니까 제가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이제 영어책을 보고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는데 길가로 이렇게 이제 차들이 다니니까 길가로 걸어 다니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맨홀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싱크홀 있잖아요. 싱크홀 현상을 딱 경험했지. 푹 빠지더라고.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영문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영문과는
여기저기 다 많으니까 행정학과로 가라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뭐 공직이나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행정학과를 갔는데, 가니까 행정학과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학과를 가서, 이제, 갔으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을 공무원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생활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 고시반이 있었거든요. 지방대학이긴 한데, 그래도 고시반이 있으면은, 고시반 들어가면은 잠자리가 일단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바닥에서 자고, 그 다음에 책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시반 들어가서 생활했고,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제가 뉴스위크라고, 뉴스위크 영자신문을 번역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매일 이제 나가서 번역을 하고 발표하고 밖에 이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동아리 활동하는 게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뭐 학습 이런 게 아니라 대인관계나 이런 거 자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활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지냈고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여자친구는 한 번도 못 사귀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좀 사담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하은 엄마한테 나는 이제 뭐 한번 사귀어보자 그러면은 다들 날 축구공으로 알고 다 찼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자기가 축구 선수였다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카투사가 좋다고, 카투사를 이제 가면은 영어 이제 자기 공부한 것도 이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떨어졌어요. 한번 시험 봤는데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번 이제 봐서 이제 들어갔는데 가니까 카투사 온 사람들이 다 요즘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 있잖아요. 스카이 출신들이 한 80~90%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특별하게 뭐 다른 일 많이 안 해보고 해가지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일례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제초 작업을 하는데 낫이나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제초 작업을 하는데 장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으로 막 뜯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아무튼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사회주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환경이 어떤 시련 같은 것도 교육 환경 속에서 조금 자기가 어려움도 겪어보고 학습도 이렇게 같이 하고 병행해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도 이해할 줄 아는데 너무 이제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어떤 자기 틀에서 있는 그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약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어떤 활동도 많이 해야지 전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카투사 생활을 하니까 미군들도 이게 조금 저런 게 있더라고요. 좀 차별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군들은 직급 체계가 우리보다 진급을 더 늦게 하거든요. 늦게 하고 직업군이기 때문에 직업 의식도 강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이제 좀 경험도 좀 부족하고 또 이제 그런 자기 가정 환경이나 그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갈등하고 이제 부딪히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제 한국 군대 갔으면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국 군대 갔으면은 사실 이제 젊을 때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사실 피해가서 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 한국 군대 해병대나 이런 데 지원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그런 게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사회에 이제 다시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제가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워낙 또 거기서 이제 고시반에서 생활하고 뭐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죠. 말하자면 놓쳐가지고 그래 이제 다니다가 제대를 하게 됐는데 제대해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생활도 터전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형 아는 사람이 그 노가다 일을 했거든요. 노가다 일을 하는데 거기에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그 자동차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바쁘게 살고 있었죠.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대학교 때 알고 있던 형이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자기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또 그런 좀 옛날에 그 군대 생활 그런 것도 있거니 안 있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그 사업 설명회 같은 걸 하더라고. 그 이제 소위 이제 예전에 말하는 그 다단계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뭐 이런 데 있냐고 하면서 그때 앉아 있었는데 그 형이 그런 일을 한 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조금 앉아 있다 보니까 그거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군대에 있다 막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얘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복음 이런 시스템이 딱 잘 돼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 딱 들어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반응 아니면은 뭐 경험 있잖아요. 우리 그 전도 시스템 그런 것처럼 딱 왔을 때 누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팀 사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단계 그 일을 좀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 세상에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은 심리나 이런 거. 그리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대인관계라는 게, 거기 시스템 자체가 진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딱 이제 누가 있고 밑에 또 누가 데려오면 또 누가 교육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어디 지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 그 다락방 시스템하고 좀 목적은 다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 유대인네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거든요. 다단계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나왔는데 집에서는 그냥 올라가서 좀 뭐 한다고 식으로 하고 올라왔는데 다시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생활지 같은 걸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숙식을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 숙식 제공하는 데가 그 어디냐 하면은 그 위생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쫙 때를 밀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딱 눈에 띄더라고. 돈도 빨리 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몇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이제 내려간 거죠. 다시 이제.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다시 이제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없는 상태고 그 당시에 또 90한 7년 정도였는데 7년 8년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IMF가 왔잖아요. IMF가 오다 보니까 인재풀이 너무 두꺼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학원에 다니려고. 학원에 이제 좀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학원을 노량진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몇 번 이제 더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곤란하네. 그래서 저 막일도 좀 해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뭐 저기 가서 이제 집 내리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목욕업이나 이런 데도 좀 꼭 종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러면서 진짜 세상이 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한동안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그렇게 돼버리면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요. 사회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나 두려움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람 노릇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림동에 신림 2동에 가면은 대학총 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고시원에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또 돈을 좀 벌어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총 교회 거기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는 후배하고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후배가, 7급 안 되면 9급이라도 시험 보라고. 그래서 이제 9급 시험 봐서 9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친구하고, 하은 엄마 친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둘이가 서로 이제 소개시켜 준 거예요. 부부를 서로 이제 부부지간에 하나씩 소개시켜 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막, 하도 그냥 축구공이다 보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니까. 그 이제 진솔하게 들렸는지, 그리고, 하은 엄마는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 배우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공교롭게. 새벽 기도를 막 나가고 막 하면서 막 일정적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소개팅도 한번 하고 이러면은, 교도관이라 그러면은, 한 번쯤 만나다가 법무부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솔직히 뭐 어디냐고 구체적인 교도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전화는 안 받더라고. 예? 그런 이제 이미지였는데, 한 엄마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그럼 자기가 이제 그걸 수긍하고 해가지고, 너무, 복음 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니까, 저희, 이야기 잘 받아주고, 그리고 사람 잘 챙겨주더라고. 우린 또 반해버리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참 한 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다른 일을 안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실급시험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그땐 그렇게 짬을 내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그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인도해 주시고, 이제 억길로 계속 갔을 때도 보이지 않게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하고 함께 하고 인도해 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취급되고 난 뒤에는 이제 원주에 있었고 수원에서도 있었고 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법무부로 올라가게 됐어요. 법무부 이제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니까 그 사무실에 또 다락방 멤버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문건정 과장님이라고 지금 공무원 선교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사실 처음에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 법무부도. 저는 이제 사무 업무나 이렇게 전산 업무 같은 걸 별로 안 해봐가지고, 처음에는 어떠냐면은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메일로 쏘라는 그러더라고. 메일로 쏘라고. 메일이 총이냐고? 어떻게 쏘냐고. 아니, 그 정도였는데, 올라가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깝깝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말씀 딱 잡았죠. 말씀 잡고, 인도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나아지고 해가지고, 상태에서 이제 일선 갔다가 이제 다시 법무부로 컴백하게 됐는데, 일선 갔을 때는 제가 순천을 갔었거든요. 전라도 순천이 순천 교도소가 있어요. 이제 순천 교도소 갈 때 하나 일화가 어떤 게 있냐면은, 순천이 이제 제가 하은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발표회에 이제 올라왔는데, 발표회에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저기 부모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온 부모 있으면은 손을 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들고 나갔죠. 멀리서 왔잖아요. 순천에서 분당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이 사람 대구에서 왔고 하면서 순천에서 왔다니까, 멀리서 순천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순천 교도소에 있어요. 이러니까, 휴가 나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선물을 받고 싶은 욕심에 그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싫은 소리 엄청 들었어요. 하은 엄마한테. 선물 받아서 선물 주니까 던져버리더라고, 딴 데로. 다음부터 무조건 법무부라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순천 가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순천 갈 때 이야기가 장인 어른께서, 순천 가면은 빨갱이들밖에 없으니까 조심하라고.
그 얘기 이제 듣고 갔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순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그 영남 사람들보다 더 정이 많고 부드럽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선입견이나 아니면 언론의 어떤 그 장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법무부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적응하고 있고,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물론 잘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다른 건 이제,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그 소장사를 했어요. 소장사를 하다가, 소장사를 할 때, 그 트럭에 한 번은 이제 소를 가득 실어놨는데, 그 운전 기사가 우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좀 완전 망해버렸죠. 그 당시에 이제 소를 큰 트럭에 한 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소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술하고 이제 아니면은 담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름 같은 거 이런 게 빠져버리신 거예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지방에 뭐 촌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생활을 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 약주를 하시면 용돈을 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약주 하셨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해줬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다음날 내 돈 다 어디 갔냐고 그러시기도 하셨는데, 아버지 성품이 되게 선하셔가지고 집에 이제 누가 거지들이나 오면은 꼭 밥을 줬어요. 밥 주고, 그때 이제 복음만 아셨으면 전도를 하셨을 텐데 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성품이 유하시고 유머가 좀 있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머가 있고, 그리고 한학을 하셨어요. 한학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이름이 국당사리였는데, 국당사리에서 아마 이장으로 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셨죠. 그러셨고, 제 어머니는 좀 이게 자상하시고 한데, 좀 느리셔요, 성격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녁을 하러 오후 한 2시쯤 들어가요, 부엌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밥 안 주나? 이러면은, 그게 몇 시냐면 7시쯤 되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안 치고 있구매! 이래요. 영도는 이제 좀 느리고 이런 식이 한데, 두 분이 참 그래도 잘 사시더라고요.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랬었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있으셨어요. 신병 같은 게 좀 있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알았거든요. 알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그러신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라고 했더니, 교회 가다가 한번 넘어졌어요. 엉치뼈 같은 게 금이 가셔가지고, 요즘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데, 남녀 호랭교인 가면 그쪽에 오래 나가셔가지고, 불로 싹 사질러 버린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방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나가라고 막 이러면 그때 와가지고, 그냥 결정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그랬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제 하고 계신데,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사담이 좀 길었는데, 제가 이제 중직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2년 전에. 너무 미모에 반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교회로 와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형제 생활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너 언제까지 형제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제가 훈련을 못 받으니까, 계속 이제 야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분 받기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나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냐면은, 나 목사님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 나 다른 부목사님 보고 교회 가준 거 아니니까, 나 하나님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 측면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조금 이제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으로 다 똘똘 뭉쳤다 해도, 자기
자기는 안 뭉쳤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뭉쳐도. 그랬을 때 정말 내가 교회 뭘로 갔냐? 나한테 교회가 뭐냐? 난 교회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중직자가 될 때도,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됐을 때도 그 마음을 진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러 가는 거지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다. 물론 사람한테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교회를 봐는 그런 마음이 중직자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중직자가 제가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구태여 중직자 역할을 정의한다면은 중직자는 그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울타리다 이렇게 울타리.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하은 엄마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운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운전면허를 하다가 시험 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같이 좀 가르쳐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하은이도 제가 직접 가르치면은 저한테 막 달라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풀어놓으면은 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배우고 막 하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이제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애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중직자들은 교회 기둥이자 울타리고 또한 항구로 바닷가로 말하자면 항구다. 항구에 있으면서 항구는 떠나지 않잖아요. 항구에 있으면서 다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직자가 아닌가. 물론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 새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좀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쉽네요. 4시, 40분부터 또 중직자 대학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강 좀 그렇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쉽지만, 짧게 하고, 다음에 2강으로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전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미약하나마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